제가 도형의 방정식 처음 할 때도 얘기했는데 뭐 당연히 직선도 중요하고 원도 중요한데 이 녀석 이거 졸업할 때까지 계속 나올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잘 이해를 해 두셔야 앞으로 고생을 덜 하고요. 쓸 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렵더라도 오늘 설명하는 걸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내년에도 고생을 덜 해요. 아이고, 에잉. 아이짜.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또 좀 크게 보자면 도형의 이동인데 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평행 이동, 하나는 대칭 이동. 근데 그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도 또 다시 점이냐 도형이냐를 가지고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양이 좀 많은데 설명이 아이고. 처음에 보시면 첫 번째는 점의 평행 이동, 그 다음에 도형의 평행 이동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점 대칭 이동, 도형의 대칭 이동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뭐 점에 대하거나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일반적인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보다 당연히 위에 있는 게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각각을 이해를 좀 해볼 텐데 처음부터 차근차근 가보자면 점을 평행 이동하거나 점을 대칭 이동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P, Q라는 점이 있다고 치고 좌표 평면 어딘가에 P, Q라는 점이 있다고 치고 이 녀석을 X축으로 M,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할 거야.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 거냐면 그냥 X 좌표가 M만큼 커지겠죠? Y 좌표는 N만큼 커질 거다 그런 이야기야.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좌표 평면 어딘가에 뭐 X축, Y축 대충 그려서 여기 어딘가에 P, Q라는 점이 이렇게 있었고 얘를 M만큼 평행 이동시키고 N만큼 평행 이동시킬 거라고 이 점 좌표 뭐가 될 거냐 그거 물어보는 거야. 근데 애초에 P, Q라는 좌표가 된 이유 자체가 0,0에서 P만큼 떨어져 있고 Q만큼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동했다는 이야기라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M, N만큼 평행 이동을 할 거니까 그냥 좌표 자체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당연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점을 평행 이동하는 건 별게 아닌데 도형을 평행 이동하는 건 약간 얘기가 달라져요. 자, 먼저 써보면 이런 건데 f, x, y는 0. 이건 이제 일종의 도형을 나타내거든요. 이게 온전히 이해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이렇게 쓰죠. y는 fx. 그래서 얘가 뭐 ax 제곱, 귀찮아. x 제곱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이 말의 의미 뭐냐면 x에 관한 식이다 그런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 x에 관한 식을 y 좌표로 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건데 쟤는 지금 뭐냐면 괄호 안에 x, y가 다 들어있죠. 이건 뭐냐면 y는 x제곱 이렇게 생겼으면 이게 이제 y는 fx인데 y를 넘겨가지고 x제곱 빼기 y는 0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야. 이거는 x와 y에 관한 식이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는 0 오른쪽에 는 0 있잖아요. 그냥 한쪽으로 다 몰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굳이 왜 저렇게 쓰냐면 원의 방정식 같은 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야 보통 이렇게 쓰는데 이걸 y는 이라고 어떻게 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걸 그냥 1을 넘겨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 는 0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이게 x와 y에 관한 식이다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fx, y는 0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도형의 방정식 뭐 경우에 따라서 포물선일 수도 있고 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식으로 딱 떨어지지 않는 이상하게 생긴 녀석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fx, y는 0이라는 게 도형을 나타내는 거다라는 거고요. 점은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건데 는 0이 붙어 있어? 이건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도형이다 그런 소리예요. 얘를 이거랑 완전히 똑같이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 식이 도대체 어떻게 달라질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야. 이 식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f의
x 마이너스 m, y 마이너스 n는 0 이렇게 달라져요. 약간 생긴 모양이 다르죠. 이거는 x좌표, y좌표 그냥 m, n 평행이동 하는 거니까 m 더하면 되고 n을 더하면 되는데 도형의 경우엔 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빼야 되더라라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원을 그냥 생각해 볼까요? 중심이 0,0인 원이야. 반지름이 1이야. 원의 방정식 어떻게 생겼니?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요 녀석을 평행이동할 거야. 뭐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할 거야. 그럼 중심좌표가 뭐가 될 거냐면 1,0이 되겠죠? 반지름은 그대로겠죠? 식이 어떻게 생겼어요? x-1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야.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x 자리에 x-1 쓰는 거야.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식이 이렇게 생겼다고.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라고. 심지어 2차 함수 같은 거 생각해 볼까요? 꼭지점 0,0인 녀석이었어. y는 x제곱입니다. 평행이동할 거야. 뭐 x축으로 뭐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할 거야.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꼭지점은 점이기 때문에 꼭지점 자체는 점의 평행이동처럼 그냥 2,1이 되겠죠. 0,0이었던 걸 두 칸, 한 칸 올리면 꼭지점이 2,1 되는 거잖아. 이거 y는 x-2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이 더하기 1은 사실 누구한테 온 거냐면 y-1에서부터 온 거거든요. y 대신에 y-1 쓴 거고 x 대신에 x-2 쓴 거야. 그렇게 해서 만든 녀석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 딱 더 할까요?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직선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x1, y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 구하세요. 그럼 어떻게 구해요? y-y1은 m, x-x1 이렇게 구하잖아요. 사실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일단 기울기가 m인 직선을 찾을 거야. 이거 y는 mx예요. 근데 이 0,0이 x1, y1으로 평행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바뀐 거다? 이렇게 바뀐 거다. 그 얘기예요. y 자리에 y 빼기 y1, x 자리에 x 빼기 x1 이렇게 생겨서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써놓고 나서 보니까 이건 뭔 소리인가 싶지만 사실 니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는 중이었다고요. 알게 모르게. 그럼 그 왜 그렇게 됐는지를 지금부터 설명할 건데 엄청 중요한 얘기거든요.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다르게 하면 엄청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렵지만 이해는 하셔야 되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P, Q라는 점이 만약에 이 도형 위에 있었다고 치면 대입해서 성립한다는 얘기죠. P, Q라는 점이 이 도형 위에 있었으면 성립한다는 거야. F, P, Q는 0이에요. 이건 성립하는 식이에요. 참인식이라고. 그렇지? 요 점을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얘가 돼요.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 이 도형을 똑같이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원래 이 도형 위에 있던 점이었으니까 똑같이 평행이동하면 얘도 이 도형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요 녀석이 x좌표의 역할을 할 거고 요 녀석이 y좌표의 역할을 할 거잖아요. x에다가 p 더하기 m을 대입할 거라는 거야. y에다가 q 더하기 n을 대입할 거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떤 식을 찾아야 되는 거냐면 f, p, q는 0이라는 식을 만들어야 돼요. 이걸 찾아내야 된다고요. 애초에 이렇게 생긴 식이었거든. 이것이 성립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x좌표와 y좌표가 이렇게 변했어? 그럼 나는 식을 어떻게 조작해야 다시 원상복귀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원래대로 만들려면 내가 이 식을 어떻게 바꿔야 되나 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좌표가 m 커졌어. 오히려 식은 x 자리에 x-m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야 x 자리에다가 p 더하기 m을 쏙 대입해서 p 더하기 m 빼기 m 해서 다시 p가 되는 거라고요. 원래대로 만들려고 하는 거다 그 소리야. 이거 전체가 x좌표니까 x라고 써있는 자리에 얘를 대입하는 거거든요. 그죠? 마찬가지 y 자리에 q 더하기 n을 쓸 거잖아요. 요 y 대신에
q 더하기 n이 통째로 들어가서 q 더하기 n 빼기 n 해서 다시 q가 되는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점은 여러분 생각하는 그대로 그냥 가면 되고 도형은 원상복귀 시키려면 내가 무슨 짓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인상 엄청 쓰고 있는데 이 조금 더 어려워지기 시작할 거야. 대칭 이동할 겁니다. 대칭 이동은 가장 쉽게 나오는 건 x축의 대칭 이동, y축의 대칭 이동, 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 이런 애들이거든요. 이건 아주 기본이 되는 축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얘네는 식처럼 쭉쭉쭉 가는 건데 P, Q라는 점이 있대요. 이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야. 그림 그릴 데가 없네. 그림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그리고 지워야겠다. x축, y축에 P, Q가 이런 데 있어요.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겠다는 거야. 이거 대고 데칼코마니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점이 어디로 가냐면 이리로 갑니다. 이 점 좌표 뭐겠어요? P, 마이너스 Q, 마이너스 Q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기 때문에 x좌표는 변하지 않고요. y좌표의 부호만 반대로 바뀌는 거야. 그죠? 이 P, Q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제는 이쪽으로 갈 거잖아요. 이렇게. y좌표는 그대로 있겠죠? x좌표만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그림 그려보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 되죠? 자세하게 해달라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만큼 자세하게 어딨어.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니까 이리로 가요.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은 사실상 그 못을 박아놓고 180도로 이렇게 돌리는 거랑 똑같거든요.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만큼 이렇게 더 가면 돼요. 그래서 이 길이가 같아지는 게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인데 그래서 요 점 찾으세요라는 말이고요. 찾아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80도 돌리는 거니까. 자리가 없어서 하나만 할게요. 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야. y는 x 누구냐면 이렇게 생긴 직선이고요.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이리로 갈 텐데 요 점의 좌표 누가 될 거냐면 q, p라는 녀석이 돼요. x좌표랑 y좌표랑 자리가 바뀐 q, p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점을 이런 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건 그림 하나 그려서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자면 안 되고요. 자는 건 안 되지. 그래서 요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똑같이 도형을 x축이나 y축이나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보자는 거야. f, x, y는 0. 이렇게 생긴 녀석을 대칭 이동 시켜볼 텐데 원리는 이거랑 똑같아요. 대칭 이동 시키면 좌표가 달라지거든. 그럼 도형은 뭐 하는 거냐면 좌표가 달라졌으니까 걔를 다시 원상복귀 시키려면 무슨 짓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거야. 얘부터 먼저 보면 x좌표는 그대로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손댈 게 없겠죠? y좌표는 마이너스가 달렸잖아요. 마이너스를 떼야죠. 근데 마이너스를 뗀다는 건 마이너스 하나 더 붙이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식은 누가 될 거냐면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이 점이 요 곡선 위에 있었으면 이 도형 위에 있었으면 f, p, q는 0 얘가 참인 녀석이기 때문에 이 모양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이 점이 이렇게 바뀌었어. 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는 무슨 짓을 해야 이 모양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건데 p는 그대로 얘가 x좌표니까 이건 그냥 x에다 바로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고 마이너스 q가 y좌표거든요. y에다가 마이너스 q를 넣을 거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q가 되려면 무슨 짓을 하면 된다고? 다시 그냥 마이너스 하나 붙여주면 된다고요.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떼고 싶은 건데 마이너스를 뗄 방법은 그냥 마이너스 하나 오히려 더 붙여서 플러스를 만드는 거지. 그죠? 그럼 나머지 애들도 어떻게 생겨 먹었어야 될지 대충 감이 오죠. 이거는 마이너스 x, y는 0 이렇게 생겨야 되죠.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럼 이거는 이제는 얘가 x좌표인 거야. 얘가 y좌표인 거고. 그죠? x에다가 q를 쓸 거래. y에다가 p를 쓸 거래. 그렇게 해서 얘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면 돼요? f y, x는 0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y 자리에다가 p를 쓸 거고 x에다 q를 쓸 거니까 똑같이 p, q는 0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게 써놓고 나서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오해를 하기 시작하냐면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하고 좀 달라. 뭐가 다르냐면 평행이동은 점하고 도형이 서로 반대로 움직여. 얘는 더하기 m을 했고 얘는 빼기 m을 했잖아요. 더하기 n을 했고 빼기 n을 했잖아요. 근데 대칭이동은 점이랑 도형이 똑같아. x축 대칭이동하니까 y의 부호가 바뀌었어. y축 대칭이동하니까 x의 부호가 바뀌었고 원점 대칭이동하니까 부호가 둘 다 바뀌었고 y는 x 대칭이동하니까 xy가 바뀌었잖아. xy가 바뀌었네. 그래서 평행이동은 점이랑 도형이 반대로 움직이고 대칭이동은 점이랑 도형이 똑같이 움직이는구나 라고 오해하는데 오해라고.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보이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안 돼. 이 둘을 관통하는 맥락은 뭐냐면 다시 이야기하지만 점은 그냥 여러분 알고 있는 대로 직관적으로 가는 거고요. 도형의 이동은 점이 딴지를 타고 있잖아. 그걸 다시 원상복귀시키려면 내가 무슨 짓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거라고. 더하기 m을 했으니까 빼기 m을 하는 거고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를 떼는 거예요. 오케이? 약간 어려운 소리이긴 한데 이렇게 이해해야 돼. 너무 중요해서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중이야. 점은 그냥 가는 거고 아는 대로. 도형은 점이 뭔가 달라졌으면 걔를 원상복귀시키기 위해서 내가 무슨 짓을 해야 되는가. 내가 만들고 싶은 건 이거니까 f, p, q는요. 얘가 되려면 무슨 짓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보시면 이거 엄청 중요한 내용인데 되게 소심하게 써 있거든요. 뭐가 소심하게 써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어디였니? 이게 앞뒤로 써 있어가지고 조금 보기 불편할 텐데 170페이지랑 172페이지를 동시에 보셔야 돼요. 대칭이동이라고 써 있는 데 있죠. 170쪽에 보시면 점의 대칭이동 있고 172페이지에 보면 도형의 대칭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점의 대칭이동에 x축 대칭이동 보시면 점의 대칭이동 x축에 대한 대칭이동 그 밑에 박스에 보면 제일 밑에 y 좌표의 부호가 반대 이렇게 써 있죠. y 좌표의 부호가 반대.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도형의 대칭이동에서 x축에 대한 대칭이동은 y의 부호가 반대라고 써 있지 않아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죠? 점에서는 y 좌표의 부호가 반대라고 써 있고 도형에서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이라고 써 있다고. 아니 똑같이 겉으로 보기엔 똑같잖아. y 좌표의 부호가 반대. 그럼 y의 부호가 반대.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이건 y 좌표의 부호가 반대. 이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이라고 말해요. 차이가 나는 거야. 뭐가 차이가 나는지는 제가 이거 지우고 나서 다시 하나 더 설명하면서 여러분이 헷갈리게 할 건데 그때 다시 요 얘기 할 거예요. 점을 대칭이동하거나 점을 평행이동하는 건 좌표를 보는 거야. x 좌표가 m 커지는 거고 y 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도형의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은 x가 써있던 자리에 x-m을 대입하는 거예요. x 좌표가 m 줄어드는 게 아니고 x 대신에 x-m을 쓰는 거야. y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게 아니고 y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쓰는 거야. 똑같은데 뭔 소리인지 쉽죠? 자,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야. 졸리죠? 가훈아. 숫자 하나만 얘기해 줄래?
숫자 하나만 얘기해 줄래? 14요. 14? 그래? 10,4 라는 점이 있대요. 평행 이동할 거야. x축으로 1, y축으로 3. x축으로 1,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할 겁니다. 이 좌표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간다고? 그죠? 알지? 이 정도는 알겠지. 그지? 자, 얘도 똑같이 평행 이동할 거야. 이 식 어떻게 바뀔 거라고? f x-1, y-3는 0 이렇게 바뀔 거라고요. 왜? 내가 아는 건 뭐다? f10,4는 0 이거 만드는 거거든요. x에다 11 넣고 y에다 7 넣어서 10,4 되려면 무슨 짓을 해야 돼? x 빼기 1이라고 해야지. y 빼기 3이라고 해야 된다고. 그래야 x에 11 넣고 y에 7 넣어서 다시 얘가 된다고요. x 좌표가 1 커졌잖아. x 대신에 x-1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정신 바짝 차려. x축 대칭 이동할 거예요. 신나죠?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합니다. 이 점 뭐 되죠? 11,7이야. x축 대칭 이동할 거야. 좌표 뭘로 바뀌어요? 11,-7로 바뀝니다.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니까 y좌표가 반대로 바뀌어요. x좌표는 그대로 있고. 이 도형 어떻게 바뀌죠?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으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는다.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는다. f x-1,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는 0 이거 하고 f x-1, 마이너스 y 더하기 3는 0 둘 중에 뭐가 맞는 거다? 이거 둘 중에 누가 맞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거야? 뭐가 맞을 것 같아? 이거 가지고 생각하는 거야. 저 둘 중에 이 모양이 될 수 있는 녀석은 누구예요? 위에 거야, 밑에 거야? 이게 x좌표잖아. 이게 y좌표잖아? 대입을 해서 얘가 나와야 돼. 위에 거예요, 밑에 거예요? 에이, 뭐 산수 틀릴까봐 대답 안 하는 거야? 둘 중에 누구다? 위에 거지. x에다가 11을 대입하는 거야. y에다가 마이너스 7을 대입하는 거라고. 그래야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7 빼기 3 이어서 4가 되잖아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7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7 더하기 3이니까 10이야. 전혀 다른 이상한 녀석이 나오잖아요. 얘가 틀렸고 얘가 맞았다는 거야. 이 예시를 왜 들었냐면 헷갈리는 게 이거라고. 그냥 우리가 fx, y는 0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돼요라고 말하잖아요. 아니,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얘가 이렇게 돼라고 말하잖아. 이건 콤마 뒤에 부호가 바뀐다는 뜻이 아니에요. y라는 녀석 대신에 그냥 정말로 y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는 거야. a, b라는 점이 있어. 이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a, 마이너스 b가 된다고 하잖아요. 이건 콤마 뒤에 있는 녀석 부호가 통째로 바뀌는 거예요. 7이 통째로 마이너스 7이 된다고. 봐봐요. 이것도 차근차근 보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얘가 된 거냐면 원래 10,4였어. 이게 10 더하기 1, 4 더하기 3이었다고. 그래서 11,7이 됐거든. 이걸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10 더하기 1은 손대는 게 아니고 저 4 더하기 3이 통째로 마이너스가 달아서 이렇게 바뀌는 건지 아니면 얘만
4였던 녀석만 마이너스 4가 되는 건지 이거 두 개를 구분을 해보자는 건데 점의 경우엔 이게 아니라 이거라는 거야. 그냥 통째로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콤마 뒤에가 y좌표니까 그 y좌표 통째로 부호가 바뀌는 거야. 자리가 중요해. 좌표의 자리가. 그래서 도형은 어땠다고?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y라는 문자가 중요하다고. y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는 거야. 점은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전체가 y잖아요. 이거 전체가 y라는 문자에 들어갈 녀석이고 이거 전체가 y라는 문자에 들어갈 녀석이거든. y라는 자리에 들어갈 숫자가 부호가 달라진 거야. 그래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만 쓰는 거야. 뒤에 오는 이런 건 마이너스 3은 손대는 게 아니라고요. y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쓰는 거다라는 건 이런 의미예요. 점을 대칭 이동하면 y 좌표의 부호가 반대. y 좌표의 부호가 반대. 도형을 대칭 이동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 오케이? 둘이 다른 거야. 완전히 다른 거야. 점은 y 좌표의 부호가 반대. 도형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 이렇게 생겼다고요. 하나 더 할까요? 계속 이거 하면 좀 지겨울까? 이번에 4,10 할까요? 아니, 문자로 합시다. 자, a, b라는 점이 있어요. 똑같이 도형 fx, y는 0이 있습니다.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할 거예요. 점은 어디로 간다고? a, b라는 점은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할 거니까 그냥 a 빼기 3, b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도형은 f x 더하기 3, y는 0 이렇게 되겠죠. 점은 x 좌표가 마이너스 3 된 거고 도형은 x라는 문자 대신에 x 더하기 3을 쓴 거고 이렇게 생겼거든요. 얘를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예요. 이 점을 대칭 이동하면 뭐가 될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 다들 이렇게 듣고 있는 거지? 뇌로 전달되고 있죠?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눈으로 보니까 아닌데 이 점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그냥 통째로 자리가 다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그냥 숫자라고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10,4를 평행 이동해서 11,7이 됐고 이 11,7을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7,11이 되겠지. 고민할 게 뭐 있어. 그냥 가는 거지 뭐. 그래서 이게 바뀌었다고 쳐도 이걸 대칭 이동하면 그냥 이렇게 가면 돼요. 앞뒤가 자리가 실제로 바뀌는 거야. 문제는 역시나 얘인 거지. 이거. 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일까? 아니면 이렇게 생긴 녀석일까? 라는 거야. 위에 거일까? 밑에 거일까? 를 생각해 보자는 거지. 그죠?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얘가 나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x잖아. 이게 y잖아. x에다 b 넣고 y에다 a 빼기 3을 넣어서 f, a, b는 0이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된다고 안 된다고? 된다고 안 된다고? 끝까지 대답을 회피하고 있어. 이거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지. x에다 b 넣으면 이건 b 더하기 3이잖아요. 꽝이지. 얘가 되는 거지. 얘가 되는 녀석이고 얘가 안 되는 녀석이야. 계속 같은 원리라고 기억해야 돼. 뭘 기억하냐면 점은 그냥 자리가 바뀌는 거야.
y는 x의 대칭 이동 그러면 x좌표랑 y좌표가 통째로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도형은 x라는 문자 대신에 y를 쓰는 거고 y라는 문자 대신에 x를 쓰는 거야. 도형은요. 함수는 문자가 중요하다고. x라는 문자 대신에 y를 쓰는 거고 y라는 문자 대신에 x를 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요. 점에서 애초에 x에 들어갈 녀석이랑 y에 들어갈 녀석이 자리를 바꾼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x라는 문자와 y라는 문자만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되는 거다 그 소리라고. 그래서 얘가 아니고 이 녀석이에요 라는 말입니다. 이거 이렇게까지 이해를 하셔야 문제가 술술 풀려요. 이거 아니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 있거든요. 왜냐면 이거 내가 니네 약 올리려고 일부러 평행이동했다가 대칭이동했다가 또 평행이동했다가 대칭이동했다가 막 이렇게 막 하는 건데 이렇게 복잡하게 잘 안 나와. 나오면 오히려 고맙지. 이제 우린 아니까. 아니야? 나만 아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평행이동, 대칭이동이 막 섞여 있을 때 계속 똑같은 원리 여기서 움직이거든요. 점은 좌표 따라가는 거야. 콤마 앞이냐 콤마 뒤냐에 따라서 x 좌표가 y 좌표가 실제로 거기에 뭐가 써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x 좌표가 통째로 어떻게 되고 y 좌표가 통째로 어떻게 되고 이 좌표끼리 통째로 자리가 바뀌고 어쩌고 이렇게 하는 거고 도형은 x라는 문자와 y라는 문자에 집중해야 돼요. x라는 문자에 마이너스 x 넣는 거고 y라는 문자 대신에 뭐 y 더하기 3을 쓰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라고요. 그죠? 딱 하나만 더 하고 예제로 갑니다. 이 상태에서 x축으로 1만큼만 평행이동합시다. 1만큼 평행이동할 거예요. 점은 어디로 간다고요? 내가 오늘 니네한테 한 20번쯤 물어본 것 같은데 한 번도 대답이 안 나왔어. 대단하고. 끝날 때쯤 한 번쯤 얘기하겠지? 이 점은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누가 된다고? b 더하기 1, a 빼기 3 이렇게 생겼다고요. 얘는 뭐 된다고요? f의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이니까 x라는 문자 대신에 x-1이 들어가는 거야. x라는 문자 대신에 x-1이 들어가는 거라고. 콤마 앞에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아니고 x라는 문자 대신에 x 빼기 1이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y 더하기 3, x-1 는 0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이만큼이 x좌표 얘 여기다 집어넣어서 b 더하기 1 빼기 1이니까 b 되는 거지. 이만큼은 y좌표 y 자리에 a 빼기 3 넣어서 a 빼기 3 더하기 3 그래서 a가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도형은 문자 따라가는 거야. 명심하세요. 예제 보러 갑니다. 첫 번째 나오는 건 이거 이제 별로 대단한 문제들이 아니어가지고요. 사실은 안 하고 싶은데 마이너스 3,1을 1, 마이너스 4로 옮기는 평행이동이래. 점이야. 점을 이동하고 있다고. 이 점이 이 점으로 옮겨지는 평행이동이래. 이 평행이동의 정체가 뭐인지를 밝히면 되죠. x좌표가 4 커졌네. y좌표는 6 줄었네요. 이 점이 되는 거니까. 즉 이 평행이동의 정체가 뭐냐면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이동하는 거다. 그 얘기인 거지. 이 점을 이 점으로 옮기는 평행이동이니까. 그죠? 그거 가지고 이 점으로 옮겨지는 거야. 얘를 옮기는 게 아니고 얘로 옮겨지는 걸 찾는 거예요. 뭐야? 1,4? 인가 보다. 그죠? 거꾸로 가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얘가 된다니까. 이거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오케이? 국어야 국어.
옆에 것도 볼까요? 옆에 있는 건 이제 그 바로 다음 건 도형의 평행이동이라고 나온 건데 이렇게 생긴 직선을 x축으로 4, y축으로 n 평행이동했더니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래. a랑 n을 한번 찾아보세요거든요. 얘를 그래서 고지곧대로 평행이동해서 이놈이랑 같아요. 이렇게 푸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 요 녀석이 숫자로 나온 거니까 얘를 거꾸로 움직이는 거지. 거꾸로 평행이동해서 얘가 돼요. 이렇게 푸는 것도 가능하겠죠. 원래는 이거라고 ax-2y-a 더하기 1은 0. 이걸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해서 3x 빼기 2y 빼기 6은 0이라며. 그럼 거꾸로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4, y축으로 마이너스 n 평행이동하면 얘가 된다는 거잖아. 그죠? 그럼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하자고. 왜냐면 이거 숫자로 다 나와 있으니까. 좀 보기 편하잖아요. 오히려 헷갈릴까?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하는 거야. 는 0 보이죠? 눈에. 등호 보이지? 도형이야. 도형을 이렇게 평행이동하는 거예요. x라는 문자 대신에 x 더하기 4를 쓰는 겁니다. 3x 더하기 4. y라는 문자 대신에 y 더하기 n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얘를 정리한 게 이거랑 같은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얘를 그냥 문제에서 말하는 대로 고지곧대로 이렇게 평행이동해도 되지만 막 문자가 많이 있는데 이걸 또 집어넣기가 약간 부담스러우니까 거꾸로 이 녀석을 반대 방향으로 평행이동 시켜서 얘가 되었다. 이렇게 접근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보면 원이거든요. 저 원이 이런 평행이동에 의해서 저 원으로 옮겨졌대요. 도형이잖아. 원이니까요. 등호 눈에 보이죠? 근데 원 같은 경우엔 사실상 점이라고 해도 무방하거든요. 왜냐면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니까 중심 좌표만 잘 생각해 보면 되거든. 평행이동하거나 대칭이동한다고 해서 반지름이 달라지지 않아요. 원은. 그지? 그래서 이거 뭐라고 생각해도 되냐면 3,0이라는 점이라고 생각하셔도 된다고요. 그걸 이렇게 평행이동했더니 마이너스 1,2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뭐 마음에 안 들, 뭐 싫으면 그냥 해도 돼. 요 녀석을 x-3의 제곱 더하기 y제곱 는 1이야. 얘를 이렇게 생긴 평행이동이래요. 이거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x, y가 x 더하기 a, y 마이너스 b가 됐다는 이야기잖아. 어떻게 평행이동했다는 거예요? 한글로 말해보면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이건 점이니까. 여기 등호 없잖아요. 그지? 이 점이 된 거니까 x축으로 a, y축으로 마이너스 b 평행이동한 거야. 그럼 여기 x에 뭐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x 마이너스 a를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y 대신에 y 더하기 b를 써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이해를 해야 돼. 얘는 도형이잖아. 이 평행이동 설명하는 건 이 점이 됐다는 이야기니까 x축으로 a, y축으로 마이너스 b 평행이동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다 쓸 땐 x 자리에 x 마이너스 a를 써야 된다고. y 자리엔 y 더하기 b를 써야 된다고.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얘가 이거랑 똑같다며. 전개하지 말고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시면 좀 편하겠죠. 그럼 a랑 b가 바로 나올 거잖아요. 그죠? 막 외계어 같죠?
가은이 집에 가면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약간 비몽사몽. 잠자는 네가 문제를 풀고 있는 거야. 그 옆에 활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직선 하나 나와 있고요. 요 직선을 평행이동했더니 넓이를 이등분한대. 넓이를 이등분한다는 거 무슨 얘기야? 어떤 직선이 원의 넓이를 이등분한대요. 뭔 얘기다? 말을 하면 잠이 깨. 말을 하면서 잘 수는 없잖아. 직선을 이동했더니 원의 넓이를 이등분한대. 원의 넓이를 이등분한다는 거 무슨 소리야? 원의 중심을 지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지? 얘를 이렇게 이동했더니 1,-2를 지나요. 그 소리네요. 등호 보이죠? 도형이에요. 이동하래요. x 대신에 x-a를 쓰는 거고 y 대신에 y-2a를 쓰는 거라고요. 그죠? 그랬더니 얘가 어디 지나간다고요? 1,-2를 지나간다고요. 어디서 멈췄어, 서율이? 됐어? 안 된 것 같은데? 됐어? 왜? 된 거지? 안 됐으면 다시 질문하세요, 이따가. 점이야. 이거는 뭐 대충 봅시다. 2,-3라는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래요. Q점의 좌표는 뭐다? 이 점을 y는 x에 대칭 이동했으니까 Q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2다. 그런 이야기겠죠? x좌표랑 y좌표랑 자리를 바꾸면 되는 거니까. 이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대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니까 y좌표가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r이라는 점의 좌표는 2,1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PQR 좌표 3개 다 나왔고 무게중심 찾으래요. 무게중심 어떻게 찾는지 알고 있어? 대답 안 해도 돼. 알아 몰라? 모릅니다. 가훈아, 무게중심 어떻게 찾죠? 뭐야, 뭐 이렇게 오래 걸릴 얘기가 아닌데? 무게중심 어떻게? 아니, 좌표. 무게중심 좌표 어떻게 찾죠? 다 더해서 3으로 나눈다고. 그지? x좌표 3개 더해서 3으로 나누고 y좌표 3개 더해서 3으로 나누고. 좌표 다 나왔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겠죠. 옆으로 갑니다. 이젠 도형을 대칭 이동해 볼 거야. y는 3분의 1 x 더하기 2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의 수직이고 어쩌고 저쩌고. 헷갈린다. 찬찬히.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만약에 점이었으면 x 좌표가 바뀌었겠죠? 도형이니까 뭐가 바뀌는 거야? x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는 거야. 그죠? y축 대칭 이동이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는다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아니 실제로도 생각해보면 x축, y축에 3분의 1 x 더하기 2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걸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y절표는 똑같아요. 기울기의 부호만 반대로 바뀐 거잖아. 그죠? 이렇게 생겼다고요. 요 직선의 수직이고 그랬다고. 이 직선의 수직이래. 기울기 얼마란 얘기야? 3이란 얘기겠지. 그죠? 이 기울기가 많이 3분의 1이니까. 그럼 기울기가 3이고 요 점 지나가는 직선이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 그렇죠?
다음은 73번. 중심이 3,-2고 반지름이 k인 원이 있는데 저걸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대요. 그럼 원의 방정식을 만들기 전에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이 원을 대칭 이동했대. 반지름 안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는 거라고? 중심 좌표가 달라지는 거라고. 그지? 이 3,-2였던 중심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니까 3,2로 바뀌었을 거라고요. 중심 좌표가. 그죠? 그리고 뭐 반지름은 여전히 k인 상태일 거다라는 거지. 근데 얘가 어디 지나갔다고요? 3,-3을 지나갔다고요.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뭐다? 반지름일 거다 그 얘기인 거지. 중심이 3,-2고 반지름이 k였던 원인데 걔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 새로운 원을 만들었다고. 반지름은 그대로예요. 중심만 바뀌었어. 근데 얘가 어디 지나갔다고? 3,-3을 지나갔다고. 그러니까 얘가 그냥 반지름일 거다 그 얘기인 거지. 그죠? 그래서 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그걸로 반지름을 구하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직선 하나 나와 있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래요. 도형이야. 원점 대칭이네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동시에 y 대신에 마이너스 y. 그죠? 그러니까 요 직선 원점 대칭 누가 된다는 이야기냐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y 더하기 a는 0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얘가 얘한테 접했대. 직선이 원에 접했대. 뭐 보라는 이야기다? 직선이 원에 접했대. 거리.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하고 반지름이 같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그걸로 A를 찾으시면 되겠죠. 오케이? 마지막 이거 하나만 더 할까요? 포물선이 하나 나와 있는데 얘를 x축으로 2,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고 난 다음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더니 이 녀석이 되었대요. A를 찾으라 하거든요. 차근차근 써보면 얘를 x축으로 2,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고 나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더니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됐대요.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A가 저기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걸 평행 이동하기가 약간 귀찮다는 거지. A가 섞여 있는 상태로 뭔가 계속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도 반대로 가보자는 얘기야. 얘를 거꾸로 이동을 시켜서 쟤를 찾아내자라는 소리입니다. 순서도 거꾸로 가야 돼. 쟤를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했잖아요. 거꾸로 갈 땐 얘를 대칭 이동하고 그 다음에 평행 이동해야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는 건 y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는 거고요. 마이너스 y가 들어갔다는 건 그냥 식전체에 마이너스 달린 거랑 똑같잖아. 그죠? 그래서 얘를 거꾸로 돌릴 건데 거꾸로 돌린다는 것 자체가 똑같이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니까 y는 x제곱 빼기 3x 빼기 6 이렇게 생겼다고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건 거꾸로 돌리는 것과 다시 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 얘를 이렇게 평행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해야겠죠. 그죠? 그럼 y 대신에 y 마이너스 1 쓰는 거고 x 대신에 x 더하기 2를 쓰는 거고 얘를 정리한 게 이거와 같더라 라는 소리입니다. 대자 무슨 얘기지? 당연히 얘를 가지고 흰색 순서대로 가셔도 돼요. 문제에서 말하는 대로 고지고대로 가셔도 됩니다. 뭐 둘 중에 뭐가 확실히 더 편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아니에요. 뭐 비슷비슷하겠지만 이런 유두리를 좀 발휘하시라는 의미로 이렇게 풀어봤고요. 뒤에 몇 개 남았는데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